반갑습니다. 저는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한진입니다. 강의 주제는 암과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 걱정 많이 하시죠? 네. 네,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예, 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암의 원인이 뭐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누구부터 걸릴 것이다라는 것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암은 순서가 없어요. 나한테 올지 남한테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제 암 백신이 정말 완벽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럼 이제 진짜. 우리는 암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암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 네, 암이 뭐예요? 뭔가 생기면 안 되는 세포이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좋지 않은 세포. 예. 여기 잘 보시면 원래 세포를 분열해요. 그래서 분열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수명이 다한 세포는 죽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암세포라는 것은 다른 세포랑 전혀 다르게 죽지 않고 끝까지 분열하고 분열 속도가 일반 세포들의 한 몇 배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 얘는 막 10번씩 분열해가지고 양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덩어리가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왜? 풀어나니까. 이게 많이 빠르게 분열하고 살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암 조직으로 혈관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혈액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쪽에 가는 혈액이나 이런 게 주니까 다른 쪽은 망하고 얘만 커지죠. 그래서 우리 몸의 다른 기능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자꾸 다른 데 자꾸 이렇게 전이가 되면 거기서도 또 그런 일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할 일이 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은 무한 증식하는 세포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왜 생기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 돌연변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돌연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쁘게 돌연변이 한 거죠. 그죠? 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금 요거보다는 좀 더 길어졌지만 지금 이미 85세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삽니다. 한데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 유병 있으면서 사는 기간이 우리 한국 사람이 유독 길어요. 병이시 사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지 않죠.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바로 뭐 우리가 흔히 원하는 게 9988 123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내에 잠깐 아프고. 네, 이렇게 가시는 것을 가장 원하는데 예. 그게 쉽지 않고 병으로 앓는 기간이 10년이 넘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죠. 그중에 암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생기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먹는 거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개가 작용을 하지만 그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1번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흡연 음식이 같고 예. 그다음에 미국 국립암협회지에서는 음식이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흡연과 음식이 굉장히 많은 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암 발생이 하기 싫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일단 금연을 하는 거예요. 이 흡연은 나만 위험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위험하고 그다음에 흡연 구역을 만들었지만 그 주변으로 냄새는 계속 나고 담배 연기는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 다음에 음식이란 말이죠.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암의 종류별로 원인을 한 번씩 잘 살펴보면 위암은 당연히 먹는 거겠죠. 한국 사람이 먹는 것 중에 많은 요인이 탄 거예요, 탄 거. 근데 탄 거라고 하니까 모든 탄 거를 다 위험한 거로 생각하는데 주로 단백질과 기름이 탄 거예요. 기름이 타는 거 봤어요? 기름은 그냥 끓어. 그죠? 그러니까 탄 건 주로 단백질이야. 단백질. 고기 탄 거. 고기 탄 거. 그렇죠? 근데 고기를 구워 먹다가 탔다고
탄 부분을 잘라요. 네. 이렇게 자르고 먹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게 먹은 것 같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탄과 안쪽에 이미 발암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럼 그건 아예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예 그 먹어야겠네. 부분은 아예 이만큼 싹둑 잘라야지. 끝에 이렇게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많이 거. 자르거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이건 진짜 그럼 더 많이 몰랐어요. 잘라야 되는구나. 나는 암 안 그렇죠. 걸리겠네 이러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태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아 먹는 거, 쪄 먹는 거 이게 좋은 보쌈. 거죠. 수육으로 갑시다. 수육, 네, 그치. 저희 그게 훨씬 좋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롤이라고 하는 이 세균이 위 속에 살아요. 얘는 헬리콥터 날개 같은 걸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헬리코박터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얘는 위산 속에서 사는 세균이에요. 네. 위산은 세균을 다 죽여요. 단백질을 다 녹이기 때문에 껍질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생명체는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위산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붙어 있는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야. 근데 얘는 거기서 살고 있어. 얘가 무슨 일을 해요? 위암을 만들어.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있는 사람들은 쟤를 죽이는 치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폐암은 담배랑 연관이 많이 있죠. 그죠?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직업적으로 광산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한테도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간암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C형, B형. 그래서 그런 이 예방 접종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C형 간염은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치료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사리. 고사리. 예. 고사리 말릴 때 잘 못 말리면 곰팡이가 슬어요. 그 곰팡이에서 아플라도톡신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간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리는 잘 마른 걸 여러분이 또 말릴 때도 잘 말려야 하는 거예요. 또 대장암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많이 생긴다고 이미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채소와 그다음에 육류가 적당히 섞인 이런 식단이 도움이 된다. 네. 유방암도 기름진 음식과 연관이 많은 거로 돼 있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여성들한테 훨씬 많이 생기고 약간 체격이 있는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유전자 양성인 경우에 더 많이 생기는 거로 돼 있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양쪽 유방을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봤더니 난 유방암 생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이모나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미리 유방을 절제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미 그렇게 했죠. 그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암이 언젠가 걸려서 내가 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예요. 체중 감소가 다. 네, 체중 감소가 갑자기 팍팍 옵니다. 제 이 동기 의사 선생님, 저랑 친구가 있었는데 예. 운동을 했어요. 왜? 체중을 좀 줄여보려고. 예. 의사 선생이니까 나도 이제 좀 아이들한테도 좀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운동을 했는데 너무 살이 잘 빠지는 거야. 너무 쑥쑥 빠져. 야, 나 진짜 운동 효과가 끝내주는구나. 그러고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약물이 별로 없어서 치료를 하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갔는데 지금은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는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암 백신도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검진을 해서 확인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더더욱이 아까 요인이 두 가지였었잖아요. 하나는 흡연, 하나는 음식.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면 내가 암의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립암센터에서 암 예방 수칙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암 예방 수칙인데 1번이 바로 담배가 나옵니다. 금연하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하라. 식단에 대한 얘기죠. 세 번째가 짜지 않게 먹고 타지 않게 먹어. 이것도 음식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에 음주도 자제해라. 그다음에 운동 좀 해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방접종해라. 건강한 성생활해라. 그다음에 작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라. 마지막으로 조기검진을 해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이 암 검진을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40살이 넘으면서 검진을 받으라고 오죠. 2년에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그거는 종합검진이 아니라 암 검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나 여자나 5대 암이 있어요. 그 5대 암을 확인해 주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도 암에 대한 것을 내가 그래도 그럭저럭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국가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음식을 이제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음식 첫 번째 불량 음식부터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맛있죠? 너무 네. 맛있어. 맛있어요. 튀김은 치킨 너무 좋아요. 무조건 맛있죠. 네. 왜 맛있어요? 기름이 튀겨서 들어가니까. 맛있어 진짜. 신발도 튀김 맛있대요. 예.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기름에 튀긴 음식은 기름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새우 튀김이 나왔다. 그 옷을 다 벗겨.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에 튀운 거. 안에 새우가 있잖아. 그죠? 사실은 이 바삭거리는 이 껍질이 또 맛이 있는데 그 이제 그건 포기해야죠. 그것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포기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름에 튀긴 음식이 우리 바람 또는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관이 있으니까 좀 적게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염장식품. 염장이 뭐예요? 소금에 절인 거잖아요. 젓갈류, 젓갈류. 이 젓갈류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염장식품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조금씩은 먹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거나 하는 것은 좀 피해라. 사실 젓갈을 이용해서 우리 김치도 담그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젓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적당한 수준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게 나트륨하고 연관이 있고 그 염장을 할 때 들어가는 또 다른 이제 성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좀 덜 먹어야 된다. 얼마나 맛있어요. 네. 그렇죠. 소세지, 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사실 가공육을 안 먹을 수도 없어요. 현대 생활을 하면서. 근데 먹는 빈도나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공해서 오래 보관하려면 보관해야 할 때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들이 발암 물질로 인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먹어라라고. 또 하나는 소세지도 우리 집에서 만들어서 쓰는 소세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그런 물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래 두고 먹지 못하고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소세지 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보관 제재들이 안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상업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들은 그 안에 보존제들이 들어가니까 상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통기간 동안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과자류. 그림에 보이죠. 저 과자를 압착기로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다 기름이 나와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노트가 다 젖을 정도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과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먹지만 누르면 기름이 나요. 저것도 일종의 튀긴 음식과 비슷한 정도의 가공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것도 안 먹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노력해야 된다. 또 탄산이 포함된 음료. 탄산이 포함된 음료는 왜 나쁘냐? 저 안에는 설탕 같은 과당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내 몸은 당분의 과다가 돼서 이 당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이것이 내 몸에 축적되면서 이렇게 몸이 커지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그것들이 틀림없이 암들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피하라 이런 얘기죠. 자, 간편식품 너무 좋아하죠. 라면, 컵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 안에도 보존을 해야 되니까 보존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불량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면 좋아합니다. 라면 가끔 끓여서 김치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게나 뭐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끓이면 국물 맛이 또 끝내주죠.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통조림도 마찬가지예요. 저 안에 보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통조림은 특히 뭐 육류가 들어가 있는 통조림들은 통조림이 찌그러진 건 절대 사면 안 돼요. 왜요? 그 깡통이 네. 찌그러지면 그게 부식이 되면서 그 안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와. 그러니까 찌그러진 깡통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찌그러지지 않은 걸 잘 확인하고 사야 돼요. 설탕에 절인 과일도 설탕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탕에 절인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 엄마가 토마토에 설탕 많이 과일청, 이렇게 과일청. 그렇죠. 탕으로 요새 그런 거. 알청 그렇지. 통조림으로 된 설탕에 절인 것들도 아, 있고, 예. 그죠? 그런 것들은 과일에 원래 들어있던 당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라 이런 얘기. 냉동 간식도 있어요. 냉동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나 또는 보존제가 들어있거나 하기 때문에 또 칼로리가 너무 높은 것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라 이런 얘기고. 자 이제 항암식품 알고 싶잖아요. 그죠? 네. 저런 게 나는 있었구나. 암에 걸리기 싫으니까 이런 음식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탄 고기를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 오늘은 항암식품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필요로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 늘 먹는 음식들 중에 들어있는 항암식품을 10가지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마늘. 마늘. 자, 마늘의 그 쌉쌀한 맛도 좋지만 매운맛도 좋지만 맵지 않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 좋다. 그러니까 굽거나 또는 쪄도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알리신이라는 흰색을 내는 색소 성분이긴 하지만 저게 쌉쌀한 맛도 내요. 근데 열을 가하면 그 맛은 사라지고 효과는 남아 있을 수 있다. 탄마늘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탄마늘? 탄마늘 이거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우리가 누룽지를 발암식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그을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럼 혹시 튀긴 마늘은? 그 마늘 후레이크 있잖아요. 마늘도 후레이크가 있어요. 네. 기름이 문제죠. 그 기름이 최악이네. 기름이 안 좋아. 기름의 양을 너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늘이 가지고 있는 성분,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틀림없이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성분이 날아가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보존돼 있게 요리한 것들을 먹어라라는 거죠.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먹는 거. 뽀빠이를 아세요? 네, 잘 알죠. 진짜로? 어릴 때 좋아했습니다. 오호, 네. 좋아요. 뽀빠이가 먹던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근데 시금치를 왜 뽀빠이를 줬을까요? 원래는 이걸 먹으면 뼈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에 칼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뼈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시금치를 칼슘 섭취를 위해서 만든 만화예요. 국가가 만들어냈던 만화. 홍보를 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항산화, 항암 효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주 섭취하실수록 좋고 요즘에는 뭐 시금치 같은 것들은 사시사철 다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로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맛있게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가 이제 세 번째예요. 이건 뭐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까지도 다 외우잖아요. 그죠? 예. 토마토에 뭐가 들어있죠? 라이코펜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세져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라이코펜의 양이 늘어나요. 많게는 10배까지도 늘어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요리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큰 토마토는 구워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요리에 넣으면 단맛까지 나잖아요. 그죠? 토마토로 조리를 하면 단맛까지 나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고 다음이 귀리입니다. 귀리.
우리가 귀리를 요즘에는 잘 먹지는 않지만 귀리라는 음식이 있고 저런 식재료가 있고 저 안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요. 토코페롤이라고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들었을 텐데 그 토코페롤 성분의 하나가 토코트리에놀이라는 거예요. 저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재료를 고를 때 저런 것도 밥을 할 때 넣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요리를 할 때도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견과류. 이거는 뭐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한 주먹씩 들고 다니면서 드셨으면 한 권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호두도 있고 땅콩도 있고 잣도 있고 근데 비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비싼 걸 꼭 드시지 않아도 되니까 간편하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땅콩 같은 게 좋은데 땅콩은 속껍질째 먹는 게 더 좋아요. 그 갈색깔 껍질. 네. 그거 그냥 속껍질. 까지 말고. 예. 아니 좋은 중국집 가면 땅콩 반찬 나와요, 안 나와요? 맞아. 거기 그렇게 거기에 되어 껍질 있어. 벗겼어요, 안 벗겼어요? 안 벗겨져 있어요. 그걸 또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거기서도 안 벗겨져 있어요. 안 까는 거예요. 까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왜? 땅콩 속껍질을 같이 먹어줘야 땅콩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쉽게 우리 몸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껍질째 먹어주는 게 좋다. 예. 예? 그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검은콩. 검콩. 검은콩은 색깔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이 껍데기에 있잖아요. 네. 까고 먹으면 껍질 세 개는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껍질까지 먹어야 된다. 네. 또 그다음이 레드 와인. 이제 레드 와인은 우리가 말하는 뭐죠? 적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항암 효과가 있느냐? 네.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요. 네. 고기만 많이 먹어요. 예. 채소도 잘 안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대장암이라는 게 별로 없어. 도대체 왜 그렇지? 하고 찾아내서 이걸 먹어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늘 달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름이 프렌치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가 뭐예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의 효과가 있더라라는 말을 이제 파라독스라고 쓰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암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생기더라. 이걸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U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예, 비타민 U는 점막을 재생하는 효과를 가진. 그래서 점막에 상처가 나고 그게 계속 상처를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 거기서 암세포로 이 돌연변이가 생기기가 쉬운데 그 점막을 빨리 낫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게 양배추보다도 훨씬 높게 들어있습니다.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여러분이 초고추장 같은 거 찍어서 먹으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연어도 있어요. 이 연어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생선 중에 얘를 먼저 꼽은 거예요. 근데 생선에는 다 오메가3가 있죠. 근데 어디에 많이 있느냐? 생선에 지느러미살에 많이 있어요. 지느러미살, 광어 지느러미살 이런 거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말고 아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지느러미살. 그다음에 꽁치나 이런 이제 등푸른 생선에는 갈색살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 뱃살 이런 데에 오메가3가 많습니다. 세상에나. 그런 쪽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고 블루베리. 이거는 색깔이에요, 색깔. 이 색깔이 검붉은 색깔의 그 과일과 채소에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항암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늘 권장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포도가 있어요. 이 포도는 껍질에만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껍질을 먹어야 됩니다. 포도 껍질을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포도 껍질을 먼저 먹고 알맹이를 먹을지 말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포도의 영양은 껍질에 있다. 아셨죠? 예. 자, 녹차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녹차에 대한 성분을 너무 많이 알아서 녹차 가루를 삼겹살 위에 올려서 먹는 분들도 있고 녹차 가루로 물을 만들어서 마시는 분도 있고 녹차 가루로 밥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효과가 좋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리페놀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항암식품을 정리를 해보면 마늘, 시금치, 토마토, 귀리, 견과류, 붉은색 포도주, 브로콜리, 연어, 블루베리, 녹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찾으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암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암이라는 것이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또 노력하면 암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